안녕하세요. 깍시 인사드립니다. 항상 제가 평소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근래의 분위기는 참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. 금일 이 코스피 시장은 3.8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코스닥 시장 또한 4% 가까이 이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이 느끼는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중국 증시는 이번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으로 이렇게 주가가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다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 뒤늦게 이런 여파가 커지게 되면서 더 큰 불안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, 이 경제 붕괴가 현실이 된다. 이제 정말 이 X 되는 건가요?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이 구독하기 버튼과 왼쪽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일단 지금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진 않죠.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이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이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금리 인하를 안 오고는 이 못 빼기는 국면이고요.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로 인해서 지금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동네 마트는 벌써부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통위가 이 27일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 아무도 욕할 사람은 없다고 보입니다. 아무튼 이 대륙에서 온 놈의 여파가 조금은 뒤늦게,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뒤늦게 그 증가세가 펼쳐지고 있고, 그래서 한은은 이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는 최소한 이 경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요. 이런 여파가 조금만 더 장기화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이런 2%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 좀 지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역전현상은 다시금 이 아래 공포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이 중국의 이 2월 경제지표는 어떤 실적을 발표하게 될까요?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두려움이 투자자들로서 매우 궁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중국 증시의 경우 이렇게 폭락한 이후로 이 갭을 거의 다 메우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지만,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에 다시금 발표될 이 2월 29일 그리고 3월 2일날 발표될 이런 주요 지표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요. 일단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나올 것은 이렇게 안 좋게 나올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고요. 그래서 이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은 이때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.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표가 이렇게 꺾였을 때 이때는 또 악재의 소멸 신호로서 또다시 이 상승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지금 중국은 이렇게 한바탕 해먹고 지금 분위기에 많이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적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다시금 이 주가가 충격을 먹을 수 있지만 이때야말로 저는 또 한 번의 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정말로 사람이 줄지어 죽어나가고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 이 본격적인 이런 회복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이 달러 인덱스는 참으로 이 자비가 없었죠. 연초부터 이 중동 이슈와 이렇게 한방을 하더니 그 이후에는 이 중국에서 온 놈 때문에 두 방을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한방하면서 달러는 어느덧 이 12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달러가 1200원을 돌파 안 했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. 그리고 이런 강달러 국면은 사실상 이런 악재가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상당히 회의적이고요.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달러는 지금 상당히 기술적인 가열 구간임에 분명하고 유화는 이 3년 내 이 최저점을 찍고 있고요. 그리고 원달러는 다소 뒤늦게 이렇게 또 한 번 터트려주면서 이 1200원을 이렇게 돌파해버린 흐름이지만, 그리고 이런 흐름은
다소 중국에서 온 놈의 여파가 이제 좀 늦게 시작되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급하게 치솟고 있지만, 이 중국처럼 이 그 추세가 이렇게 주춤해질 때 시장은 바닥을 인지하고 다시금 원달러는 이렇게 1200원 아래로 금방 해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달러의 주요 상승 원인에는 이 유로화의 이 가치 폭락이 한몫을 하고 있고요. 유로화가 이렇게 환율이 폭락하는 시점부터 달러 강세가 이런 식으로 한몫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유로의 이런 폭락의 주요 원인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? 사실 미국에서 발표된 이 미국 경제 지표의 상당수는 아직도 상당히 견조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 이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이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달러 강세 현상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. 사실상 이런 경기 회복 신호가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, 여기에 뭐 비록 이번에 중국에서 온 놈이 이 찬물을 이렇게 끼얹긴 했지만, 이런 국면은 이런 식으로든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이런 이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이런 경기 격차 때문에 이 달러 표시 자산이 유독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, 위험 자산을 내가 똑같이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이 주식이 더 인기가 많고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었고요.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 달러는 이미 가을 구간에 지금 돌입해 있고, 유로화는 이 3년 내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은 달러가 저는 여전히 이 고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엔 이 유동성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달러의 상당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, 일단 위의 표는 이 테드 스프레드를 나타내고요. 이 테드 스프레드가 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, 이 미국 3개월물과 이 리보 간의 이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. 이 테드는 참고로 이 T는 이 T빌, 이 단기 채권, 그리고 이 D는 이 유로 달러를 나타내고요. 그래서 이 T와 E와 D의 이 약자를 딴 것을 말하고요. 그리고 이 유로 달러는 참고로 이 유럽의 은행이 예치된 이 미국 달러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유로 달러의 금리 기준에 이제 뭐 유럽의 런던 은행 간 거래할 때 쓰는 이 리보가 쓰이게 되고요. 여기서 이 리보는 이 유럽 간의 이 유로 달러를 거래할 때 쓰는 이 단기물의 금리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은, 지금은 신용이 경색되어서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, 이렇게 보면 되고, 이때는 이 달러가 매우 귀하구나,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꽂는 국면은 달러 자금 조달이 매우 쉽고, 이는 또 달러가 남아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달러 유동성과 이런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이런 테드 스프레드가 지금 너무 하향 안정적이라는 것이고요. 아무튼 이런 달러의 이런 조짐이 이런 달러의 상방을 나름 좀 제한시키지 않나,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연준은 이 초과 지준 달성을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달러를 더 찍어내어야지 연준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요. 현재 뭐 대략 1.9조 달러 내로 이 초과 지준율을 이렇게 더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. 그래서 결국 이 초과 지준 증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시차를 두고 달러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. 뭐 아무튼 지금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같은 이례적인 변수로 인해서 이런 뭐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지만, 그러니까 이 뭐로 가도 이 서울만 가도 된다는 그 길에서 이렇게 잠시 이탈해서 뭐 3,000%로 지금 빠진 격이지만 결국 이 서울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런 초과 지준의 상승은 이 달러 약세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이런 여파 또한 달러의 상방을 제한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정말 아직 상습적인 수준으로 이번 여파가 단기적으로 해결만 된다면 이 스쳐가는 태풍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이 픽픽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면 정말 오랜 두날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, 저깍시는 이럴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.
그리고 뭐 중국의 경우 2월에 그 여파가 상당했기 때문에 2월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매우 중요하고요. 그래서 시장이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고 받아들인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겠지만 이 충격을 주는 시기가 또 한 번 이 매수 시기라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한국의 경우 좀 늦게 이 여파가 시작되는 만큼 제가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이 커뮤니티에 이 중국의 추이를 그린 것처럼 이 둔화세가 이렇게 주춤해질 때 이 시장은 바닥을 그려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아무튼 한국 또한 이 증가세 추이와 이 실적이 매우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모르겠지만 이 영향이 크면 클수록 이 경기에 대한 유동성과 이 각국들의 부양책은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고, 항상 그랬듯이 이는 지나고 보면 이 추억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저 깍시의 생각은 이 설사 장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큰 거시경제의 흐름을 훼손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, 여전히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 평소에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아주 값싸게 쇼핑할 수 있는 저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는 있지만 아직 지표는 견조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말도 안 되게 커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동은 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끝부분에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, 이 경기 침체는 개나 소나 다 알고 인지하는 국면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끝으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